북한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음, 저희 여기 이 밑에 자막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제 맥슨 골드가 꾸준하게 저희를 후원해주고 광고해주시고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왜냐면 어,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 중에 금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의외로 매상이 크게 거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광고를 해주시고 있어서 항상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광고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나가시면 럭키 주얼리, 이것도 오타를 냈네요. 주얼리리 상가네요. 이걸로 인제받지. 뭐 크게 또 전달에 문제가 있지는 않으니까. 럭키 주얼리 상가 1층 8호입니다. 네. 집에서 묵혀놓으셨던 금부치들 정리하시거나 금괴로 가공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차원에서 금발을, 골드발을 매입하실 분들은 송작가 TV에서 오셨다고 꼭 말씀하시고 상담 받아서 럭키 주얼리 상가 1층에 맥슨 골드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리가 멀쩡해서 뭐 이빨까지 뽑아가면서 이거 파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테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네. 아까 이제 댓글 보니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지난주에 그 전복 보시고 주문하셔서 드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전복 관련된 바로 바뀔 때 또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좀 기형적인 통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든 게 개인 기업 위주의 진행이 안 되고, 국가가 모든 걸 관장하다 보니까 북한에서의 경제 활동들은 사실상 각 부처들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북한의 공식적인. 그래서 백화점은 뭐 비서실이 하는 걸로, 그다음 건설 회사는 군부가 하는 걸로, 광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외무역부가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국가의 모든 기관 산업들이 사실 국가의 국가 안에 있는 행정기관이 이걸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삼성이나 현대가 없는 거예요. 뭐 통일선전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당 안에 뭐 비서실, 그 다음에 군부, 외교부, 뭐 이런 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역을 담당하고 인력들을 해외 송출해서 인건비를 벌어들이는 거를 이제 그 안에서 일종의 세금을 떼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경비 중에 일부를 다시 떼어가지고 최고 통치자한테, 그러니까 주석한테 다시 재상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행정기관이고, 그 행정기관에서 벌린 돈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모인 돈들의 몇십 퍼센트가 떼져가지고 김정은 같은 이제 최고 통치자한테 선물로 이게 세금으로 바쳐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김정은은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신복들, 그러니까 뭐 충성심 강한 당원들이라든지 고위직들한테 일종의 뭐 양주나 모피나 롤렉스 같은 선물을 한다든지 외제차를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충성 선물을 나눠줌으로 인해 갖고 그걸 통해 가지고 충성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이게 무슨 옛날에 왕이 하사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류의 어떤 자금 체제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요, 이게 벌어들이는 돈들을 가지고 충분히 수령님한테 빼주고 남았어. 그래서 그 수령님도 넉넉하게 그 돈을 갖고 수령 경제를 유지를 했어요.
청보라 농원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를 소개합니다. 청보라 농원의 블루베리는 달팽이들과 여치들이 살아있는 깨끗한 환경 덕분에 올해도 무농약 인증을 받았습니다. 농원에서 수확해서 바로 배송되는 청보라 농원의 달팽이 블루베리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고요. 시력 회복뿐만 아니라 철분 보충, 회복기의 환자 건강식, 가족들의 보양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블루베리 값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무농약 달팽이 블루베리는 왕특 사이즈와 특 사이즈가 반반씩 섞여 있고요. 새콤달콤한 맛이 수입 블루베리와는 비교 불가합니다. 500g 2팩 1kg에 25,000원이고 택배비는 3,000원이고 4kg 이상은 택배비 무료라고 하네요.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된 달팽이 블루베리를 주문하시려면 010-8986-6335 010-8986-6335로 카톡이나 문자로 주문을 해주시거나 네이버에 달팽이 블루베리를 검색하시면 청보라 농원 블로그에 주문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한 GDP의 거의 한 5%에서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얼마를 벌든지 간에 10%는 이상 수령님 주머니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고, 요런 것들은 이제 직접 관할하는 부서가 이제 김정은이 직접 관할하는 비서실안에 뭐 39호실 뭐 이런 그 별도의 비서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군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해외 사업이나 국내 사업들을 감찰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돈을 뜯는 걸 우선으로 하는 거죠. 근데 김정은 이후에 경제난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 경제난이 힘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금방 연락처를 올려주시라고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시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저도 그 댓글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 버퍼 걸린 줄 알았어요. 빨리 보시고 체크하시고요. 네. 아무튼 뭔 얘기했었죠? 네. 아무튼 이 수령 경제 규모가 옛날엔 자진상납에 가까운 구조였는데 경제난이 있다 보니까 요게 우선 상납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없어도 일단 상납금부터 마련해서 드려야 수령님이 화를 안 내신다는 거지. 문제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월 이후부터 사실상 조중무역이 완전히 닫혔어요. 북한 경제 90%를 조중무역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조선과 중국 간의 무역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을 벌래야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동안 북한이 꾸준하게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남모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의 히토리라든지 광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줬고, 그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이나 이제 노동자가 제일 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자금들을 많이 외화 충당을 했었는데 2월 이후에는 완전히 중국하고 교류마저 끊어버렸기 때문에 한 넉 달 동안을 진짜 땡전 한 푼을 못 벌어들이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수령 헌금, 그러니까 수령님 드려야 될 분납금은 계속해서 강요를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빡이 돈 거예요. 아니 국경은 지가 닫아놓고 왜 지금 벌지도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돈을 마련해 오라 그래 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는 상황인 거고, 돈이 제대로 안 거치다 보니까 돈 잘 안 내는 애들은 막 숙청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는 과정 중에 일종의 이제 지도력도 많이 떨어져 버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북한 안에서의 정변 조짐이 보인다 할 정도로 굉장히 통치가 안 되는 상황이 이런 거죠. 그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 연락 폭파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이걸 통해 가지고 환기를 시킨 거죠. 자, 지금 우리 준전시 상황이야. 우리 바로 전쟁할 거야. 이제 뭐 북미 회담 이런 거 안 해.
기대도 안 할 거고 모든 역량과 모든 군에 있는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남한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가 압권으로 밀어 나갈 거고 그걸 우리 여정이가 하고 있어 라는 방식으로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따져놓고 보면 북한 안에 비어있는 돈, 작년 이게 평상시하고 계산해갖고 비어있는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골드 얘기 좀 그만하세요. 중요한 얘기에 집중을 하셔야죠. 네, 약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의 돈이 북한의 금고 안에 비어있는 상태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북한이 무슨 뭐 화폐 경제를 해가지고 자국 화폐를 써갖고 이거를 우리처럼 돈을 찍어서 돌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외화가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경제가 중단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을 장마당이라고 개인 거래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밀무역이 됐든 공식무역이 됐든 중국과 무역을 막아버리면 식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필품의 가격이 막 뛰어올라요. 근데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조금만 더 길게 이어졌다고 하면 저는 북한 내부에서 정변이 일어났을 걸로 봐요. 그 정변을 일으킨 이유는 왜 국경을 막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비롯한 군부나 정치 관련돼 있는 행정 조직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건 네 지도력의 탓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내부 쿠데타가 충분히 일어날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의 도발과 요구 자체는 너무 뻔히 보이는 진짜 배고파서 갈 때까지 간 애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투정이었다는 거죠. 이걸 갖고 그 남북 관계가 다 허물어졌느니 뭐 정전 직전으로 돌아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신호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하는 신호다라는 얘기였을 뿐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6.25 연설에서 이제 북한에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자마자 김정은은 바로 모든 군사 조치들을 원상회복으로 뒤집었죠. 그래놓고 종전선언이라고 하는데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측에서도 우리 대한민국도 종전에 관련된 판문점 그 선언에 대한 비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1대 국회는 그 비준을 뛰어넘어서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거예요, 김정은이. 그럼 사실상 평화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본격무역 하자는 얘기고 거기에 관련돼서 석탄 철광석 관련된 얘기를 꺼내신 문재인 대통령의 소스는 앞으로 1년에 최소 10조에서 20조 가까운 석탄과 철광석을 우리가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향사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줘도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손실된 걸 메꾸면서 정상적이게 돌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 세금권에서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 중에 일부를 북한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 지원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개성공단이나 이런 거 왜 진행 안 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성공단은 상징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북한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못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 정부가 이제 개성공단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노무비를 굉장히 북한이 싸게 줬어요.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노무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인 거고요. 개성공단이 유지되던 시절에도 그 가격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습니다. 엄청난 특혜죠. 똑같은 노동력을 제외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쪽에서 임강옥을 하는데 들이게 되면 북한도 60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또 그 이상의 양질의 이걸 갖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제협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주고 준다고 하더라도 자 현재 노동자한테 인건비가 돌아갈 때 그중에 일부를 받았어야 되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 목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좀 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목돈을 필요로 하는 데 대해서 뭘 해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절묘한 아이디어가 석탄과 철광석 협조라고 하는 부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관광도 대표적인 상품일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관광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 코로나 없다고 하지만 아마 북한의 코로나는 대책을 못 세웠을 뿐이지 우리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만연돼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와 관련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북한에 관광을 한다고 한다는 거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감염 추세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 거의 집단 면역에 가까울 정도로 북한 전역, 평양 중심으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가 거의 그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로 국민들 전반에, 북한 주민들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만, 아직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아니, 심지어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입니다만 어찌됐거나 북한은 사실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굉장히 위험한 코로나 위험국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관광 사업 같은 것도 바로 실현되기는 굉장히 곤란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한의 어떤 주력 방침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주력 방침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원주 이쪽에 리조트 이런 거 개방은 조금 더 이제 코로나가 진정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천지연 공항을 이용한 백두산 주변의 관광 사업들도 사실상 북한이 포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만일 그 천지연 공항에 대한 어떤 보수가 이루어지고 국제 항공선이 아닌 소규모 소형 비행기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갔었을 때의 그 코스를 이용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조금 요원한 부분인 거예요. 이 방역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중국하고 다 있는 게 단동 지역에다가 신의주 용천 지역에다가 지금의 개성공단보다 3배 이상 큰 신공단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압록강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다리 신압록강 대교가 건설 중이고 거의 완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3km고 왕복 4차선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2차선이든 기존의 대교의 그 정체를 완전히 줄이고 중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요거 3,800억 정도 건설비가 들였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전액 차관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통은 못했는데 개통이 임박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이 교량의 바로 앞부분에다가 세관과 통관 시설까지도 완전히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일부 도로만 연결하게 되면 북한이 조성한 용천공단에서 중국의 이제 일거리들을 받아가지고 임가공을 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경제 활동을 좀 해볼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경제 구상은요,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이른바 이제 러시아를 묶어서 3개국을 러시아, 중국을 묶어서 4개국을 공동으로 묶어가지고 자유무역지구를 창설하려고 했던 계획의 일종의 복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적인 계획은 러시아에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쪽에서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중국을 급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의 용천공단을 개통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아마 이제 이러한 전제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이미 이제 손을 놓은 상태고요. 뭐 비건이 곧 온다고 1년 만에 온다고 합니다만 비건이 오기 전에 이미 북미 회담은 뭐 선거 전에는 어림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북한이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이걸 접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저 한미연합사는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폭격기의 출격 횟수와 체류 횟수, 그리고 항공모함의 진주를 좀 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가 북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평이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할 만큼 해봤다는 거죠. 지금 한미연합사가 살아있나요? 그 유엔사랑 이게 통합이 돼 있는 상태인 건데 그쵸. 지금 미국의 군부들이 우리하고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폭격기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 영공에다 띄워서 유지를 시키고 있고, 함대를 점점 더 한반도 쪽으로 가까운 데 되면서 북한을 좀 더 도발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군사 조치를 뒤집은 이후 여기에 대한 논평을 안 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군사적으로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빨리 지원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진척되는 과정 중에 북한이 무엇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협상 카드를 꺼낼 거냐라는 부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일본인 거죠. 일본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을 상정한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이나 핵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일종의 미사일 공격 전력을 갖겠다라는 선언을 한 순간 여기에 대한 모든 그 북한의 방송 매체의 비난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한국을 더 이상 건드려 봐서는 이제 얻을 게 없고 무역 관련된 그 1년 동안의 시책들 때문에 오히려 한국만 좋은 일 시켰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입장으로서 군사적으로 위험수율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반대 방향 혐한을 이제 하다 안 하니까 북한을 폭격하겠다는 식으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응징을 조만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공동 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동해 수역 부근 또는 그 인근에다가 일종의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함정에 의한 직접적인 이제 그 영해권 다툼 같은 것들을 본격화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불안한 거는 뭐냐면 아베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뭐 전수방어에 급급해 왔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무력적인 충돌이나 어떤 뭐 교전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자칫 교전 상황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엉뚱한 쪽으로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은 잃을 게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 나만 그 대한민국이 주는 돈도 좋고 중국이 주는 돈도 좋고 일본이 주는 돈도 좋으니까 일단 현찰부터 들고 와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좀 자존심을 버린 양아치의 모양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참 걱정스러워요. 이럴 때 아무 돈이나 덥석덥석 물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함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뭐 형식적으로는 뭐를 해도 괜찮습니다만 빨리 빠른 시일 안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자금들을 융통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는 절대 뭐 퍼주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사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게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유한 만큼의 대가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받아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제 시진핑이 차관 형태로 지어졌던 이제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서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놔주겠다는 제안을 추가로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그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겠다는 거고 남북 간의 직접적인 경제 교류보다는 중국과 북한이 한 몸이 돼가지고 경제 교류를 만들어내는 또는
우리 민족 간의 순수한 어떤 교류를 방해하려고 하는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안에 있는 그 각종 SOC는 이미 다 이제 못 쓸 정도로 폐기된 게 맞습니다. 국도도 이미 다 망가졌고요. 철도도 다 망가졌는데, 북한의 철도는 러시아가 1조 원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깔아줬어요. 그러니까 북한 북부에 있는 공단 지역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경공업 관련된 시설들을 연결하는 각종 신형 철도들을 러시아가 다 깔아줬고, 이 철도들을 러시아하고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신의주라든지 아니면 이쪽 그 동해안 쪽에서 철로를 이어갖고 끌어가게 될 때는 철도 연결을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로 이어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중국 쪽으로 그 라인을 끌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그 철로 자체가 이미 이 협회와 관계의 차이로 그게 이제 러시아한테 선점을 당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한 육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남북의 경제 교류 관계에 끼어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남북이 좀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시진핑이 이제 아마 8월쯤이나 9월쯤에는 방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진핑이 들고 오는 보따리들 중에 분명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모든 준비 단계가 끝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 미통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로 등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이제 국민 감정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까지 뭐 불바다 발언을 하고 우리가 지어졌던 건물을 폭파하기까지 한 북한을 믿고 갑자기 여기에서 경제적인 완화책을 펼치는 이런 급변하는 태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게 또 속는 게 아닌가라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는 어떤 북한의 지원들은 북한을 살리기도 살릴 거지만 북한은 불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물에 가까운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내에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내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일종의 새로운 제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이 이제 자존심 때문에 한국에 있는 물건들을 직접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호품 그동안 인도적 지원으로 줬던 이런 구호품들을 전부 다 국적 표시를 하지 않거나 한 물건들을 포대가리 해갖고 국민들한테 다시 팔아먹었어요. 공짜로 날아준 게 아니라 다시 팔아먹었다고. 김정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준 거니까 이게 제대로 해갖고 우리 표시 다 나고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준 거 티나게 해줘 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말하자면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굶어 죽는 주제에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게 자존심인 국가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상층부는 덜 굶어서 그동안 그래왔는데, 지금은 가장 최고 지도자층이 가장 배고픈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들을 중립적으로 잘 정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활발한 남북 교류가 늦어도 9월, 빠르면 7월 말부터 본격화되길 희망하면서, 그러한 변화에 여러분들이 너무 놀라지 마시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들이 얘기하는 논리로 퍼주기라는 방식으로 비난하는 언론들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각을 좀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이 에피소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대북전단 날리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거기 대북전단을 막으려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그걸 취재하는 취재진한테도 그렇고 그분한테 왜 빨갱이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빨갱이가 내려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마치 자유조국, 자유대한을 지키는, 이방인인 주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러한 위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오히려 빨갱이라고 하는, 순수한 빨갱이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네. 제가 그 영상 볼 때마다 왜 저분이 하필 빨갱이 소리를 우리한테 할까? 심지어 태생의 빨갱이인 놈이 우리를 빨갱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데요. 맞습니다. 걔는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그거 하는 놈이 아닙니다.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노딱인데 뭐. 돈 장사하는 거예요. 돈 장사. 풍선 장사 해가지고 풍선 하나 띄우고 지원금 200만 원 이상씩 받아가지고 실제 원가 20만 원에 후려쳐가지고 그거 띄워놓고 실적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텐하고 이게 이 사람들 하는 장사예요. 장사. 이게 일종의 이것도 종북팔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얘 계좌 털어보게 되면 정말 돈 준 인물들 가관일 겁니다. 뭐 국정원 같은 뭐 국가기관도 뭐 심리전의 일종으로 지원했다. 이건 뭐 구시대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일반 기업들이나 국회 이 보수단체들 안에서도 엄청 많이 지원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지원금들이 불법이냐 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지원금을 착복을 하고 걔들이 노리는 것 자체에 남북 간의 통일이라든지 자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성의가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의 상대방 정권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삐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걔가 진짜 인권을 원한다고 치면 탈북자 지원단체를 운영을 하든가 북한 인권 위한 또는 구호를 위한 구호품 사업 같은 거를 했어야지. 왜 무슨 포르노 사진 따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모함 삐라 뿌려대면서 그걸 애국 활동이라고 자랑하냐고. 네. 정말 양아치 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놈들인 건데 그 20 몇 년 동안 그 정부의 지원도 없이 개인 성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도 보살펴 오신 분 협박하고 거기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장부 다 뺏어가고
이런 짓거리를 서슴치 않는 인간이 응? 남 현 장관이지. 이 현 장관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딸내미 중학교 일기장에서부터 집안에 있는 모든 대소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들여다보고 사찰하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갖고 탄압하는 우리 검찰이 그런 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고 그런 애들이 버티고 반항하는데 제대로 검거력을 못 휘두르는 거 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진짜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 배후에 서 있는 애들이 얼마만큼 등치가 큰 놈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악랄한 배우를 꼭 찾아내서 응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형님이 하시는, 시골 형님이 하시는 화개장터 제첩국입니다. 네, 5월 제첩이 최고예요. 네, 5월 싱싱한 제첩들을 우리 형님 많이 사놓으셨는데, 판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많이 부진해지셨다 그래요. 제첩국을 따뜻하게만 먹는다는 편견을 버려! 제첩국도 냉국으로 드셔도 돼요, 여러분. 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아, 그럼요. 그리고 제첩국 국물은요, 간에 좋은 그 보양 재료 아니겠습니까? 술국으로, 술을 24시간 사계절 드시는 분들, 왜 제첩국은 여름이라고 안 드실라 그래요? 네. 우리 제첩국에 대한 사랑 꾸준하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시청자분께서 제첩국 한 3번? 세 번째 구매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제첩국의 품질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드셔도 별 차이가 안 날 정도의 어떤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요. 크림을 지금까지 딱 한 번 받아봤다고 합니다, 형님이. 모래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해감이 덜 됐나 보죠. 모래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서 환불 바로 해드리고, 네. 제품은 뭐 돌려받지 않고 그냥 100% 환불해드리고 사과 말씀도 정중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간혹 그런 제품이 있다 그러면 구입 초에 연락 주셔가지고 바꿔서 드시거나 추가로 더 받아서 드세요. 네. 진짜 댓글에 제첩국 식어도 맛이 똑같다고 네. 하는데 진짜 그런가 봐요. 제첩국은 원래 담백하기 때문에요. 네. 식으나 뜨거우나 국물 맛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드렸으니까 여름에도 제첩국 냉국 네. 술안주로 빼놓지 말고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